심수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유명한 음악가이자 작곡가였던 아버지 심재문을 잃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1979년 불과 24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은 감정적인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여정에서 멘토이자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을 잃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진심으로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영혼의 일부를 잃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2005년 KBS 뮤직뱅크에서 가진 이례적인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이는 그가 1979년 이름 없는 소녀로 큰 성공을 거두기 직전의 일이었고 그의 기쁨은 항상 고통으로 가려졌다. 그는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어 울었다고 말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 일에 몰두했지만 외로움과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후회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2015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쓰신 노래를 들으며 작업실에 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그를 형성했고 그는 항상 각 노래를 통해 가장 깊은 감정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감성적인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룬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기억과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은 그의 마음속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심수봉은 1970년대 후반에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트로트와 발라드가 한국 시장을 장악하던 시기였다.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독특한 작곡 능력으로 그는 금세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50년이 넘으며 눈부신 성공과 기억에 남는 실패, 그리고 그를 여러 번 눈물 흘리게 만든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수봉은 1979년 아버지를 추모하며 작곡한 노래 이름 없는 소녀로 처음 명성을 얻었다. 이 노래는 KBS와 MBC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50만 장 이상이 팔렸는데 당시로서는 인상적인 판매량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노래를 썼는데 청중들이 따라 부르자 아버지가 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름 없는 소녀의 성공으로 그는 스타가 되었고 그때 그 사람 1980년 백만송이 장미 1885년 나는 알아 1990년 등의 연속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이 노래들은 차트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여러 세대의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심수봉은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공연하며 경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1988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콘서트를 연 최초의 한국 가수 중 한 명으로 2,000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는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네기 홀 무대에 섰을 때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MBC 가요대제전, KBS 가요대 축제 등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1995년 그는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그의 앨범 메모리즈 오브 유로 한국 연예대상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수봉은 음악가이자 프로듀서로도 활동했다. 그는 2014년 골든벨 어워드의 후보로 오른 Ode to My Father의 사운드 트랙을 포함하여 200곡이 넘는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2000년에는 젊은 가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SB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젊은이들이 저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KBS에서 반경된 불후의 명곡의 진행을 맡아 새로운 아티스트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 프로그램이 평균 시청률 10%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19년 서울가요대상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선정되어 한국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심수봉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1982년 앨범 Lonely Night는 판매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예상치인 20만 장에 비해 겨우 5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매력이 없어졌다는 평을 보고 관객을 실망시킨 것 같아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1992년 도쿄 콘서트였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 티켓 판매량이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거의 비어있는 무대에 서서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울었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2005년에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서사년가에 투자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몇 차례 공연 후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축을 넣고 밤낮으로 일했지만 실패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울었다고 말했다. 2010년에는 공연 중 허가받지 않은 배경음악을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아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그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혐의가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방에 앉아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 그저 노래하고 싶어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심수봉의 노력에는 큰 희생이 필요했다. 그는 Nameless Girl을 준비하는 동안 스튜디오에서 하루 18시간씩 작업하며 모든 음표를 수정해 노래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KBS 월드에 아버지를 기리는 노래가 부족할까봐 스튜디오 바닥에서 울면서 잠을 잔 적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88년 카네기 홀에서의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그는 청중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와 미국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코리아 헤럴드에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제 힘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SSB 엔터테인먼트를 창립했을 당시 그는 동료들로부터 재정적 압박과 의심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를 시작하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꿈이 실패할까봐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후의 명곡을 지휘할 당시 정확한 조언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공연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젊은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을 발견해서 울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눈물겨운 일이지만 음악과 청중에 대한 그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심수봉은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어 한국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것을 늘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가 이룬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한국의 트로트와 발라드 음악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1988년 카네기 홀에서의 콘서트가 첫걸음이었고 그는 도쿄돔 1995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2002년 등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을 이어갔다. 그는 코리아 타임즈에 한국 음악이 단순히 케이팝이 아니라 트로트의 깊은 멜로디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노래가 일본과 베트남에서 커버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노력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성과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빛날 수 있는 상징적인 쇼로 Immortal Songs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후의 명곡을 통해 관객들이 음악의 영혼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쇼는 600회가 넘는 에피소드로 방영되었고 공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5년 유네스코 한국음악유산으로 등재된 백만송이 장미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 노래가 계속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심수봉은 또한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데 항상 노력하고 있다. 그는 SSB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홍진영, 장윤정 등 수십 명의 가수를 육성했다. 그는 스포츠 서울에 제가 꿈꿔왔던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음악 자선 단체에 5억 원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2020년에는 예술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결국 김호경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그가 늘 꿈꿔왔던 개인적인 성취다. 그는 2023년 인터뷰에서 저는 제 아이들이 저를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끊임없는 인내와 열정의 결과입니다. 심수봉의 사랑과 결혼은 세 번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여정이며 각 결혼마다 기쁨과 슬픔이 뒤따릅니다. 그녀는 사업가 한기석과 1980년에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1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너무 어렸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울었다고 말했다. 짧았지만 결혼 생활로 인해 그는 박성희라는 아이를 얻었고 그는 이 아이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음악 프로듀서인 박진섭과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앨범 밀리언 로즈 작업을 함께 하면서 만났고 음악적 유사성으로 인해 사랑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섭 씨는 제 음악을 이해해주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한승현과 김규현이라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오는 압박감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에 돌아와 텅 빈 집을 보고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이혼은 그에게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였고 그로 인해 그는